K42번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interdependence between individual culturally formed actions and the state of cultural integration. 항상 우리가 관계성을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소재가 무엇과 무엇과의 관계냐. 여기 between이 뭐 이건 중학생들도 아는 거니까 첫 번째 핵심 단어 이거야. 개별적인. 두 번째는 문화적인. 자, 이 두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자. 개별적이지만 문화적으로 형성된 활동이 있어. 그리고 state of culture, 문화적인 통합의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가 내가 읽으면 더 쉬워지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는 뭐야? 어른을 보면 뭐 한다? 존경의 표시를 한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그래서 FM대로 안녕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좀 친해지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그 존경심을 Hey man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때? 분명히 개별적인 행동은 다르지만 이렇게 인사하든 이렇게 인사하든 전체적인 윗사람을 공경한다는 그 문화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관계가 있는 거 없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뭔 줄 알아? 개인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은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어떻게 돼 있는 거다? 통합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니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뭔 말인지 알겠어? 좀 더 읽어보자. 둘 사이의 의존성인데 앞에 인터까지 들어가서 이게 상호 의존성. 결국 개별적인 행동이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개별적인 행동에 영향을 준다 안 주죠? 주지. 그럼 개별적인 행동도 문화의 영향을 뭐해? 받고. 그래서 개별적이지만 문화적으로 형성된 행동이야. 또 역시 그렇게 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개별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고 또 개별적인 행동은 문화 전체에 통합되면서 또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둘이 뗄 수 없는 관계, 상호 의존성. 즉 문화적 통합, 전체 문화로 통합되는 것과 개별적으로 그 문화 속에서 형성된 활동, 이 사이의 상호 의존성. 이걸 우리가 recognize,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했어. 두 번째 줄부터는 이걸 조금 더 어떻게 말하겠어. 항상 그랬지만 첫 줄에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뒤에 더 어려워졌어. 좀 더 쉽게 풀었어. 보자고. 사람들은 벌써 쉬워지는 느낌이지. 일반론을 제시했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서 일한다. 첫 번째 단서 나왔잖아. 형태가 뭐겠어? 형태. 이 형태는 제공된 형태.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문화적 무엇에 의해서? 패턴에 의해서 제공되는 형태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 패턴들은 이미 그들이 뭐 해놨기 때문에 이걸 따르는 거야. 처음 보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 커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미 마음속에 내면화 시켰던 그런 패턴.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나라 어른을 보면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언제 배웠다 이런 게 아니잖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내면화가 됐지. 그 안에서 움직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어른을 공경하는 방식은 우리 문화 속 어른 공경 문화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식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도 할아버지를 도끼로 찍는 거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 건 완전히 우리 문화적 패턴에서 어떤 거야? 벗어났다는 거지. 오케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해 못해. 정상적인 인간이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줄이 뭐냐면 개별적인 행동이 그래서 때로는 그 문화와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모순적인 활동이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도 이건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우리 문화와 안 맞다는 걸 행동을 떠나서 우리 문화와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사고는 무슨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사회의 문화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저지르면 돼야 돼. 그게 내면화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야. 때로는 근데 폭행을 저지를 때가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모순이지. 하지만 정상적인 인간이면 그게 우리 문화에 비추었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 알아?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자체가 우리가 사고가 문화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문화적으로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을 때리고 공격하거나 한다면 이게 왜 잘못됐어?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해. 우리 문화에 속한 그런 사회인이 아니라는 거야. 사이코패스라는 데. 그럼 사이코패스는 뭐만 따르는 거야? 문화적 통합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별적 사고만 따르는 사람이야. 하지만 정상인의 얘기야. 정상의 얘기는 그게 때로는 문화와 뭐 될지라도 모순될지라도 그래도 가급적 그 문화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지향하는 게 인간의 성격이란 말이야. 됐어? Ideas, 사고는 are worked out, 결과물로 등장하게 된다. 수동태니까 workout이 원래 문제를 해결하다, 풀어내다, 어떤 결과를 만들다니까 생각들이 결과로 튀어나오게 된다. 무엇으로? 자, 잘 봐. 어디 문화가 들어있는 봐봐. 논리적인 암시나 결과물로. 다른 수용된 아이디어가 뭐야? 이게 문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와,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 라고 해도 뿌리를 캐보면 뭐에서 나온 거야? 우리 사회 문화에서 나온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우연한 거야? 필연적인 거야?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볼게. 뉴턴이 물리법칙을 정리한 건 뉴턴이 갑자기 정리한 거야? 아니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문화의 결과물이야? 결과물이야. 하나 더 얘기할게. 그럼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게 뉴턴만 있는 건 아니잖아. 뉴턴과 동시대에 똑같은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었겠어? 있지. 뉴턴하고 관계가 없어도 이쪽 우리 문화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뉴턴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서 똑같은 발견을 한 사람도 있어 없어? 둘이 서로 만나지 않아도 문화의 결과물이라면 누구나 알고 보니까 너랑 나랑 생각이 똑같네?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야. 뒤에 나와. 읽어본 사람 알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용법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문화적인 혁신과 발견은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갑툭튀가 아니고 이미 존재했던 문화에서 쭉 흘러나오면서 새로운 발견 또는 혁신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발견과 혁신이라는 것은 우연한 거야? 필연적인 거야? 필연적인 거야. 그 전에 문화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문화가 깊을수록 그런 위대한 발견이나 혁신이 이루어지기 쉬워, 어려워? 쉬워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역사가 중요한 거야. understand? 새로운 생각은 똑같은 얘기야. 새로운 생각은 발견되어진다. 뭘로? 논리적 추론으로. 근데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지. 논리적 추론, 개인의 논리적 추론을 만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발견들은 어떻다? inherent가 뭐야? inherent, 그냥 갑툭튀야. 물려받은 거야. 이런 것들은 새로운 발견들은 내재적이고 좀 이따 설명할게. integral, 필수적인 요소이다. conceptual, 개념적 시스템. 자, 그러니까 개념적 시스템에서 필수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유는 과거의 그러한 무엇들을 전제야, 전제. 전제가 뭐야? 우리 계속했던 얘기로 해봐. 전제 조건이 뭐야? 새로운 발견이 나오기 전에 전제 조건. 문화. 그것의 수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야. 뭐가? 새로운 발견이다. 그럼 뉴턴이 이전의 물리학 법칙을 수용하지 않았으면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한 발견들 자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어디에? 그 문화적 개념 시스템 속에 내재되어 있고 이미 통합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위대한 과학자들이나 위대한 발명가들이 그 자신의 역량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거야? 그 위대한 사람들이 키워진 뭐가 중요했던 거야? 겪었던 문화가 중요한 거야.
개천에서 용 나왔네.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소리야. 여기 개천이라는 건 뭐야? 개천이 아니라 완전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문화적 상황에서 그것의 연장으로 발견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현준이 또 아트 시작했니? 네. 그걸 한번 쉽게 예를 들어서 아직 빈칸 나오지도 않았고 주제 잡았는데 예시가 나와. 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그 발견들 봐봐. 너무 쉽게 나오는데 수학 시간에 좀 아는 척 해라. 프라임이 제일 최초라고 했고 이게 수학 시간에 배우는 요새 소수라고 배우지 않아? 우리 때는 이걸 소수라고 했는데 표준법이 바뀐 거야. 그 0점 몇 소수 말고 소수 배우지 네. 뭐 소수 뭐야? 분해 안 되는 수 아니야? 인수분해 안 되는 수를 소수라고 하잖아. 2나 3 같은 거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거. 4는 소수? 아니지 2, 2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거. 야 소수란 발견이 나오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 문화적. 넘버 시스템 자체가 숫자 시스템이 없는데 소수가 있어 없어? 쉽게 말하면 1, 2, 3, 4, 5, 6, 7, 8, 9, 10이 없는데 10진법이 없는데 거기서 소수라는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소수의 발견이라는 것도 갑툭튀가 아니고 뭐 때문에 나온 거야? 수학이라는 이전의 문화적 개념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런 식의 설명이야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소수의 새로운 소수의 발견은 진정한 결과물이다. 갑툭튀가 아니고 뭐래? 결과라는 건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 원인이 뭔데? 특정한 우리가 쓰고 있는 십진법이라는 수체계, 사용되고 있는 수체계의 결과물이다. 되니? 그러므로 자, 빈칸인데 그러므로 그럼 내용이 바뀔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문화적인 개념들은 보여준다. 왜 다운표 쳤어? 문화적 개념들은 갑툭튀가 아니고 뭐다? 있는 게 뭐한 거다? 발전한 거야. 그렇잖아. 자, 아무도 몰랐던 걸 새로 찾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뭐 한 거야? 발전시킨 거라고. 이 개념에서의 발견이라는 건 있는 걸 발전시킨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진보이자 발달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다 읽었어. 이게 갑툭튀가 아니고 뭐에서 나왔으니까?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답으로 찾는 거야. 그래서 몇 번 썼어? 1번이지. previous가 뭐? 이전의 개념이 뭔데? 지금까지 계속 떠도 문화. 그것의 outgrowth. 지난주에 그 3학년 수업할 때 3학년 수특 수업할 때 이 outgrowth가 나왔는데 몰라서 틀린 놈들이 있었어. outgrowth는 동의어가 outcome이야. outcome 뭐였어? 결과. 이 지문을 딱 읽고 나서 우리가 내용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새로운 발견이라도 이전에 학습된 문화의 무엇이다? 결과물이고 그것에 대한 발전이다. 오케이? 다시 앞에 배운 질문과 연결시켜봐. 그런 발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다 적다? 적어서 프로토피아적인 사고로 봤을 때 무시당하기 쉽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왜 뉴턴은 추앙받는 거야? 보통은 이런 문화적인 개념을 발달시키는 발견의 과정이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 아까 프로토피아에서 배운 것처럼. 근데 그게 티날 정도로 엄청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 오늘 배운 질문 합쳐보면 위대한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발전이나 진보를 일반적인 것처럼 작은 네트 베네핏을 얻은 게 아니라 정말 딱 봤을 때 엄청나게 발전시킨. 오케이? 여기서 참고로 그런 발전을 니네가 아는 단어가 있어. 그런 일반적인 프로토피아적인 조그마한 발전들이 보통 이루어지는데 엄청나게 그 발전을 뛰어넘는 발전한 통신 기술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게 LTE야. LTE가 뭐 해주는 말이죠? long, term. term이 뭐야? 기간이라는 뜻이 있지. evolution. 이 기술이 워낙 훌륭해서 원래는 프로토피아적으로 조금씩 짧은 기간 동안 발전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뭐 했다? 긴 기간을 뛰어넘어서 발전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엄청난 발전 LTE 기술이야. LTE가 무슨 기술인데? 무선 통신 기술이잖아. 2G가 뭐야? G가 무슨 약자야? 제너레이션이야. 1세대가 뭐야?
그런 말 쓰지 않지만 first G가 뭐야? 유선 전화야. 유선 전화. 저거 2G가 뭐야? second generation. 이게 뭐야? 무선 전화. 무선 전화. 그래서 내 2G 폰 그러면 무선 전화. 무선 전화. 어? 3G는 뭐가 달라? third generation. 여기에 인터넷이 들어가.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게 3G부터. 어렸을 때 3G 있었지. 이거보다 발전한 기술이 뭐야? 4G인데 이때부터는 이 4th generation부터는 인터넷 없다가 인터넷 추가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속도만 빠르죠. 그래서 이때보다 이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 그래서 이 기술을 LTE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니네 가끔 지금 휴대폰에 5G 끊기면 LTE 뜨지? 그거 4G야. 그러면 5G, 요새 쓰는 5G는 뭐겠어? 더 빨라졌다 이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6G나 7G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는데 그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기능이 추가되거나 속도가 어떻거나 빨라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평소에 쓰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알려드려야지. 아빠 5G가 뭐예요? 전저 G5마리 이런 게 아니라고.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5세대 통신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우리말로 3세대, 4세대, 5세대 이게 이제 이런 게. 모르지 이제. 나중에 휴대폰을 손으로 안 들고 이렇게 뭐야 안경식으로 이렇게 요새 개발하고 있다더만. 안경 끼고 다니면 여기에 그 띠디디디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뜨는 게 지금 개발되고 있대. 그게 만약에 다음 세대 나오면 그게 뭐 8G, 뭐 9G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LTE가 뭐냐니까 또 누시오 이런. 자 마지막으로 거기 43번 숙제로 풀고 44번 한번 풀어. 마지막 문제니까 신중하게 풀어봐.